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포츠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영역, 스포츠 산업의 어떤 특징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논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뭐냐? 그럼 스포츠 산업에 과연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인들이 뭐고 그 영역이 어떻게 되고 좀 더 우리가 시간이 되면 스포츠 산업의 그럼 역사가 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근대 스포츠 산업이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서로가 그거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다 제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고 키워드가 중요한 거지 있는 것 갖다 베끼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던 거 좀 다시 한번 살짝 리뷰를 해보면 지난 시간 거를 스포츠와 그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스포츠 산업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과 사업 단위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관람 스포츠 분야와 참여 스포츠 분야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요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우리가 앞으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팔아먹냐. 우리가 처음에 고민을 했던, 첫 시간에 고민했던 것들. 뭐를 팔아먹냐. 이게 스포츠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스포츠 산업은 일반적인 어떤 제품적을, 어쨌든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도 해야 되고. 제품 생산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산업군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 스포츠 산업의 안에 제품적 특징으로 이제 코어 프로덕트라는 게 있대. 핵심 제품을 팔아먹어야 된다는 거야. 핵심 제품이 뭐냐? 핵심 제품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뭐야? 뭐 주관적이고 핵심 제품이라는 거는 스포츠 그 자체가 핵심 제품이에요. 그럼 주변에 있는 것들은 결국엔 확장 제품이라고 얘기해요. 프로덕트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생 제품, 프로덕트 확장 제품, 파생 제품은 여기 경기장이나 주차장 홍보, 광고 등 기타 시설물, 스포츠나 이벤트에 관련된 포괄적인 의미의 핵심 제품이에요. 경기 그 자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럼 그거에 따른 것은 파생적인 확장 제품들은 핵심 제품을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제품의 스포츠 제품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제품의 코어 제품의 특징이라는 게 무용적이고 주관성이고 비지수성이고 비예측성이고 제품이 소멸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얘기 다 했죠?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스포츠의 핵심 제품인데 이거와 같이 그럼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하려면 뭐예요?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같이 우리가 왜 인텐저블한 거 무형의 제품을 핵심 제품을 가지고 스포츠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게 경제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관련된 파생된 것들을 그게 경기장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식음료든 아니면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논할 때 그거예요. 그게 건설, 경제에 관련된 거든 그럼 선수 유니폼에 관련된 것 이런 실질적인 핵심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 활동들이 여기 들어간다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포츠 산업, 이것이 경영이든 마케팅이든 산업이든 모든 분야에서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이 개념과 함께 지난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런 분야랑 같이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저께 얘기했던 어떤 문화 차원에서 이런 거와 연결이 안 되면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스포츠 산업을 하면서 안 보이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꾸 우리의 뭐라 그래요? 예측적 확률을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성공의 확률을 늘리는 게 아니라 스포츠 산업의 기본적인 건 실패할 수 확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게 코어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이런 제품의 유니크한 특징 등을 나타난 그 불확실성을 자꾸 제거시켜줘야 돼요. 제거시켜줌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그것이 스포츠 산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품은 우리가 딱 보고 아 이거 잘못되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건 지금 바꾸면 끝이에요. 이 제품이 잘못됐다. 하자가 있다. 만들면 다시 만들면 돼요. 근데 스포츠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인식할 때까지. 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런 불확실성을 차근차근히 제거해 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과 이런 스포츠 제품의 유니크한 제품의 코어 프로덕트들의 특징을 하나씩 하나씩 매치시켜서 예측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분석입니다. 스포츠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현황 분석을 안 되면은 소비자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런 특징들이 그러면 시장을 또 이해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용품이나 시설이나 이런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은 결국 뭐예요? 코어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 익스텐션이에요? 프로덕트 익스텐션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프로야구가 700만 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과거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메이저리그 팀이 와가지고 광주구장에서 지금 게임을 뛴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박찬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기장 시설이 너무 형편없다고 그랬다고. 우리나라에서 그 WBC 일본 가서 게임 뛴 선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경기장이면 자기 에라 할 일이 하나도 없대, 에라. 에라 할 수가 없대, 에라가 경기장이. 너무 경기장이 좋아가지고. 그런 시설 같은 거. 그 다음에 용품 같은 거. 용품이 최현대 새로운 어떤 뭐 신소재를 이란 뭐 우리 수영복 같은 거 있잖아요. 선수 수영복 같은 최첨단 수영복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뭐를 위한 거예요? 코어 프로덕트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지만 얘가 더 그런 좋은 양질의 스포츠 용품, 의류를 갖추고 뛰면은 기록이 잘 나온다. 그래서 자꾸 결국에 뭐냐면 그런 아까 얘기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용품이 필요한 거예요. 제거해주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제거해주기 위해서 돔구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불확실성을 자꾸 제거해주기 위해서. 경기 날씨의 영향을 덜 받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묘미를 자꾸 묘미에 관련 어떤 결론을 불확실성을 자꾸 영어로 디크리즈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경영은 뭐예요? 있는 걸 갖다가 보다 더 강점으로 만드는 거죠. 스포츠 산업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 고민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용품 시설 서비스업 분야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시설업에서 이 얘기는 우리가 다 이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다 한 얘기예요, 지금. 한번 우리가 이거를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나가냐면 이거를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 때 요 개념을 가지고 3, 4학년 때 다른 다른 과목들과 이 어플라이가 되면 훨씬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서비스 경기업하고 기타 서비스업 정보업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런던 올림픽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새로운 왜 그러면 뭐가 스포츠 산업이냐 뭘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 산업을 자꾸 논하려 할 때는 스포츠 자체가 공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라고 하는 공통적인 룰, 언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스포츠 산업을 하는데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시장 범위가 도메스틱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시장이 우리가 신시장주의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우리 모두의 시장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카톡이나
또 하나 미투, 거기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한 스포츠 산업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뭐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스포츠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비즈니스적인 가치들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다. 뭐로 인해서? 다른 거와 접목함으로써, 다른 거가 융합함으로써. 여기 나오지만은 뭐 문화나 관광, IT와 서로 융합을 하면서 스포츠 자체의 이 광이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굉장히 1차원적인 선수 실력에만 의존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굴뚝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산업이잖아요. 그 다음 지속 가능한 산업이잖아요. 이게 바로 스포츠 산업이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투자 대비 물론 경기장 건설하는 게 많이 비용이 드는 거 아닙니까? 경기장 건설은요 2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수익적인 측면이지만 두 번째 공공성의 측면인 거예요. 우리가 무형의 가치를 갖는다.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게 뭐예요? 투자한 거에 대해 그에서 비용에 대해서 내가 많은 가치를 얻어가는 거죠. 그게 유형의 가치가 있고 돈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지만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스포츠 비즈니스는 2가지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스포츠 산업은 유형의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무형의 가치를 창출. 그게 뭐예요? 무형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해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밴쿠버 올림픽하고 내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을 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그래가지고 김연아가 한 4조 얼마, 4조 원,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 1조 원에서 한 5조, 6조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삼성경제연구에서 25조가 나왔어요. 응? 우리는 직접적인 그 25조 중에 반이 뭔지 알아요? 국민들의 행복감이래. 20조에서 25조가 나왔어요. 반이 국민들,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야. 물론 그걸 경제적 파급 효과로 계산하기 분명히 좀 어려워. 그렇지만 그만큼 스포츠라고 하는 산업적 가치를 보면은 무형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행복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구, 저도 좋아하는 팀이 있지만은 그 팀이 이겼을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서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은 이제 생활체육이 잘 돼 있으니까 그 웸블던 대회를 보잖아요. 그럼 보면 저녁에 바로 테니스 채를 들고 가. 테니스 치러. 과거에 우리가 탁구가 세계적으로 잘하면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은 70년대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이 4세대 때 맞나? 맞아? 나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하여튼 70년대 지금 뭐 이혜리사 여기인데 교수하시는 분하고 정현숙 씨가 사라예보에서 우승을 했어요. 1974년도인가요? 그때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은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유행처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축구장. 우리 월드컵 다음에 지금 축구장. 옛날에 월드컵 하기 전에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대 가장 큰 맹점이 뭐예요? 잔디구장에서 훈련을 안 해가지고 축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문전 처리가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문전 처리 미숙의 가장 원인이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잔디구장에서 연습 안 했다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맨 뭐 70년대, 80년대 나왔던 얘기가 90년대까지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잔디구장이 없어서 대표팀이 잔디에서 볼 찬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익숙지 못해가지고 문전 미숙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그런 스포츠 클럽 같은 것도 굉장히 그게 하나의 스포츠가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거기서 무형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요새 인기 끄는 게 뭐 있어요? 뭐 여러분이 해품달 본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 김수현이 얼굴 안 보는 거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안 그래요. 만약 즐기면 핸드볼을 좋아. 골프. 왜 골프에서 세리키즈가 왜 나와요?
박세리에 인해서 우리나라 골프 산업이 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지혜, 청량리까지도 박세리를 보고 골프를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롤모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면이에요. 무형의 가치란 측면인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가. 그래서 경기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걸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뭐 월드컵이 2002년도에 끝난 다음에 최근에 뭐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2022년에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그랬죠. 20년 후에. 뭐로? 기존의 경기장을 가지고 거의 80%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조 원, 그게 2천억씩 10개 2조 원이 투자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렸던 가치는 얼마나 커요? 월드컵 개최를 통해가지고. 그건 수백조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기존이 돼가지고 프로축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나름대로. 그래서 경기장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그냥 너무 지나친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무형의 부가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형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맞아요. 바로 고부가가치라고. 그러니까 스포츠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는 거지.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실제 그것이 옛날에 즐기고 노는 거에서 돈 버는 쪽으로. 이것이 스포츠 산업이 가지고, 그러면서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 관광, IT하고 연계된 시너지를 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지, 스포츠 산업이 결국에 복합적인, 아까 얘기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간하고 입지 중심, 입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이버가 나오고 그러지만은 스포츠 산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간과 시설이 없으면은 스포츠 산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틀려요. 자, 우리가 TV, 연속극, 영화 이런 거는 이제 점점 뭐예요? 영화관이 없어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스포츠 경기장이 없어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론 내가 집에서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어요. 비디오 보고. 그렇지만은 그 공간이 있어야지 내가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운동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근데 우리가 영화, TV는 그냥 누워서 보면 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특별히 필요 없어요. 누가 욕하나? 갑자기 왼쪽 귀가 이상하지. 그런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소비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프로야구 뭐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 소비재라고 얘기해요. 스포츠가 소비재인 경우는 시간이 모든 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락적인 중심. 오락성이 좀 있긴 있어요. 오락성이 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즐길 때는, 예를 들어 스포츠를 즐겨. 내가 보고 즐기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감동을 주는, 감동과 어떤 건강을 주는 산업이라. 라고 이거 어떤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어떤 책에서. 건강을 줘요. 건강은 뭐예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다 주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가끔 야구를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다시 먹었어요. 저도 이제 야구단에 근무했기 때문에 야구를 좀 볼 줄 알잖아요. 응? 근데, 그럼 꼭 나 혼자 중얼거리면서 야구를 봐. 야구장 가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야구를 봐요.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야구 보고 나와요. 속으로만 있다가. 근데 TV에서 볼 때는 이제 나 혼자 봐도 완전히 내가 그거야. 감독이야, 감독. 저래서 안 돼. 뭐, 아우, 저 때는 이상하게 집에서 테레비 보면 그래. 우리 이제 아들들하고 같이 테레비 보면은 이제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저 왜 저래? 그러면 또 저럴 거야. 근데 가서 보면은 아무 지나 날리는 거예요. 아무 무표정. 홈런을 치면 안타를 쳐도 남들은 와 막 응원하잖아. 이쪽하고 이쪽하고 가만히 봐요. 어?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그래서 집에서는 안 그래. 근데 내가 요새 느낀 게, 내 지난번에 애리조나를 갔다 왔어요. 애리조나 갔다 오면서 겨울에 그 두산 베어스 스프링 캠프 하는 그 캠프를 갔다 왔는데 진짜 시설이 굉장히 좋아. 거기서 시애틀 마리너스 구단이 하는 그 걔네들이 캠프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한국이 먼저 가서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데 경기장 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은 생활체육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즐겨준대요. 그 야구장이 하나, 둘, 세 개인가 있던데. 세 개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샌디에고 파드레스 구장이 같이 붙어 있고, 전지훈련장이.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이 하나의 그 베이스볼 컴플렉스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한데, 그만큼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야구에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시설들이 그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짜 축구의 역사가 길었지만은 축구장 시설 제대로 가던 월드컵 다음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축구할 때 잔디구장에서 안 차요? 축구하는 친구들? 가끔 차죠? 맨 땅에서 차나? 맨 땅에서 잘 안 차죠? 인조잔디에서 차고 그러죠? 우리 학교는 이건 맨 땅,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학교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는 안에 이 시설을 갖춰놓으면,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은 이 밑에 이 가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안 좋대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시설 갖추기 싫어서 안 갖추는 게 납니다. 그래서 외곽에만, 출애가고 외곽에만 갖춰 놓은 겁니다, 이게. 여기 인조잔디를 깔으면은 이게 인조잔디가 상태가 안 좋아진대요. 밑에서 이게 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이해하고, 우리 학교 따로 훈련장이 있어요. 그걸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산업은 산업적 특성에 따라서 건강, 정신 건강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야구를 보든 축구를 보든 농구를 보든 자기 좋아하는 팀이 이겼을 때, 아니면 저도 재밌게 졌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감동을 준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가 그런 내용.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제가 가장 기쁜 그 구단에서 나왔던 헛슬두인 거야. 헛슬두. 내가 두산 있었다고가 아니라 헛슬두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모토가 굉장히 진짜 선수들이나 팬들한테 최선을 다한 헛슬 플레이를 하는 그런 헛슬 두산이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 모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어떤 현장에 보면은 뭐 지금 경제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 있죠.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이게 경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스포츠가 우리의 문화로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할 때 골프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골프가 4강자가 있습니다. 1, 2, 3, 4. 왜 논 줄 아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들, 그거 못하러 배우냐 했지만, 지금 학교 다닐 때 1, 2, 3, 4를 공짜로 배웁니다. 제가 스포츠학원 우리 학과에서 딱 실기를 하는 게 스키가 1, 2, 3, 4가 있습니다. 1학년 4학년까지. 골프가 1, 2, 3, 4가 있고 수영이 1, 2, 3이 있어요. 그 다음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몸 건강하라고 헬스를 잘하라고 그러고, 사회 나가 나중에 여러분들은 인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물에 빠져 뒤지지 말라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장애인, 스님, 목사님, 교수가 물에 빠졌어요. 누가 살아남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장애인 수영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 나가서 물에 빠져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에 사람은 겨울철에 몸을 운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스킨스쿠버나, 스킨스쿠버가 아니라 수상 스포츠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제대로 놀아와 물에 가서 죽지 말라는 거와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골프라고 하는 레저 스포츠 하나를 배워놓음으로써 나중에 사회생활 비즈니스하게 도움이 되라는 겁니다. 나머지 뭐 요가나 이런 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필히 들으십시오. 그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골프를 마스터하고 나십시오. 그럼 사회 나가서 훨씬 여러분들은 돈이 덜 듭니다. 수영을 배우고 가세요. 그럼 훨씬 더 돈이 덜 들고 여러분들의 평생 레저로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스포츠가 나의 삶, 나의 문화로서. 자, 우리가 언제부터 운동을 해요? 보통은 40대 뱃살 나와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그때부터 러닝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한강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요? 그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활동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게 스포츠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 이게 경제활동이 둔화될수록 제일 먼 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런 것이 스포츠 산업과 어떻게 연관되는 거를 관심 있게 봐줘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스포츠 소비는 증가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뭐 중학생들이 무슨 뭐 노스페이스 옷을 사 입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스포츠에 관련된 참여되는 그 소비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어떤 시장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스포츠 산업을 실질적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필요성은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의 어떤 영역을 좀 잠깐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관람 스포츠, 아까 우리가 말하는 관람 스포츠와 참여 스포츠 분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관련된 스포츠나 신체 운동에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 산업의 종사자들은 뭐냐 이게? 그럼 뭐하는?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잡페어를 합니다. 저기 AT 센터에서 다 알죠? 그 다 오셔야 됩니다. 네? 잡페어는 거기서 인턴 사원을 직접 뽑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2학년 학생들이 왜 와야 되냐? 아,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이렇게 스포츠 산업 물론 작년에 처음 했고 2회째 스포츠 산업 잡페어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83개 업체가 나오는데 이번에 한 95개 업체가 나옵니다. 근데 작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해. 경기단체도 많이 나오고. 그 인턴 사원을 132명을 기본적으로 뽑습니다. 기본적으로 뽑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왜 오냐? 거기 가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는지 스포츠 산업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인터뷰를 해보는 겁니다. 가서 얘기할 거 없어. 화정대학교 다닌다. 그럼 뭐가 필요한지 그럼 네가 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들에서 스스로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업 정보도 되지만 기업, 산업체 정보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필히 와가지고 보고 그건 매년 할 겁니다. 매년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경험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의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현황을 아직도 열악하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떤 분야에 가야 되지? 내가 원하는 기업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 기업이 다음에 어떻게 오지? 이런 걸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주면은 또 더 나은 스포츠 산업. 이제까지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어떤 잡페어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처음 스포츠 산업 협회에서 이번 2회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학년, 4학년, 4학년들도 가서 인턴 할 수 있는 스포츠 업체에서 인턴할 수 있으면 인턴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스포츠 서비스업이든 그것이 용품업이든 시설업이든 거기 한정하지 않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뭔가에 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히 오셔야 됩니다. 그럼 참여 스포츠는 자 우리가 헬스센터에서 참여하는 것도 참여 스포츠지만 또 뭐예요? 결국 뭐예요? 각종 대회, 마라톤 대회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한 500개 이상의 마라톤 대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1년에. 각 시도나 뭐 지자체에서. 이런 데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정신건강이나 새로운 어떤 레저나 어떤 감동, 어떤 그 신체 건강을 같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산업 분야를 한번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비스 관련 분야, 헬스 쪽으로요. 이거는 그 다음에 건강 관련 분야, 용품 산업 분야, 경영 전문 분야로도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에는 헬스클럽에서 리조트나 스포츠센터나 스포츠 관광이나 프로스포츠 같이 하나의 아까 이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무형의 제품을 갖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관광, 스포츠 관광이 뭐예요? 스포츠 관광이 뭡니까? 관광학과 손들어. 없어요? 스포츠 관광이 뭐예요? 관광이 뭐예요? 진동준이. 네,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스포츠 관광은 뭐예요? 뭐와 같아요?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네. 그걸 통해서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거나.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직접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도쿄 마라톤 대회, 서울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 것도 되고. 월드컵 직접 가서 관람하는. 근데 그런데 그거와 일반 관광의 차이점이 뭐예요?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아니 생각나는 대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산업은 기본적인 뭐예요? 소비자입니다. 자 내가 박지성의 경기를 보러 맨유를 갔다. 근데 박지성이 한 경기고 3박 4일 동안 뭐해? 영국을 관광해. 유럽을 관광해. 그럼 그게 스포츠 관광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소비자가 가려는 메인 핵심 목적이 왜 가냐 이게. 나머지 게 무슨 내가 예를 들어 미술관 미술학도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을 간다. 루브르 관광을 보고 나머지는 에펠탑 보고 그럼 미술 관광을 가는 겁니다. 예술.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같은 데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데에 매력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스포츠로 많이 가는 데는 어디예요? 우리가 많이 가는 데 어디예요? 태국입니다. 태국. 왜? 골프 관광 가잖아. 태국이나 동아,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예술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역사적인 게 있겠지만, 역사는 있지만. 우리한테 어트랙티브한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골프를 하는 거예요. 싸고, 싸고, 시설 좋고, 서비스가 좋으니까. 물론 가서 골프만 치나? 관광도 하는 겁니다. 유적지도 가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게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관광 같은 경우 그래서 관광 회사 같은 데서 관광 회사에서 그런 그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소비자를 모집하잖아요. 물론 그냥 관광도 가서 사이트인을 한다든지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성 관광, 그 스포츠 관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광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조트가 뭐예요? 리조트를 운영하는 건 뭐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호텔도 서비스업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헬스클럽도 뭐냐? 헬스클럽에서 제공하는 게 뭐예요? 건강 프로그램이지. 거기서 이쁜 여자들 같이 마주보고 근데 왜 헬스클럽은 살 빠진 사람만 오지? 살찐 사람들은 왜 헬스클럽에 잘 안 나타나? 피트니스 센터에?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서 이용하고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무형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핵심 제품으로서. 그 나머지 거기서 그 있는 시설이나 뭐 라커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은 부수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 관련은 건강 관련한 겁니다. 요새 웰리스나 스포츠 의학이나 재활 스포츠 센터 같은. 그 다음 용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류, 신발, 기구 같은 게 용품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경영 전문으로서 우리가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뭐 마케팅, 홍보 등 컨설팅 회사들이 우리 산업에서 직업 분야로 구분되는 게 이걸로 볼 수 있는. 그러면 이런 직업 분야에서에 따른 근무 분야는 어디냐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비영리 스포츠 센터,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가 나오고 이 분야적으로 나왔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구단이나 연맹, 용품 산업 분야, 여행, 여가 프로그램, 대행업이 일반적인 근무 분야로서 스포츠 산업을 비즈니스하는 산업 영역에서의 근무 분야로서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자, 고객 지향적인 산업이 있고, 관객 지향적인 산업이 있어요. 스포츠 산업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참여 지향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람 스포츠와 참여 스포츠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고객 지향적이냐, 관객 지향적이냐, 참여 지향적이냐고 하는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대상에 따른 고객 지향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의 분류를 갖다가 동기화시키고 구분시키고 상품, 고객 지향적인 건 결국에는 고객들, 용품을 사는 고객이라면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에 따라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구매력. 그것이 용품 구매 고객이고, 그 다음에 관람 지향적인 거는 팀을 응원하거나 후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관중들로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참가자. 참여 지향적인 것은 결국 개인의 욕구나 목표 달성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용품 시설 서비스, 용품업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고객 차원에서 보는 거고, 여기 관람 스포츠, 서비스업이고, 참여 스포츠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구분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 대상,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 내에서의 대상적인 거, 고객 지향적이냐, 관객 지향적이냐, 아니면 참여 지향적인 거냐를 구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포츠 산업은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무형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리 조직이 있고 비영리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협회, 연맹 이런 데는 비영리 조직이죠. 그렇지만 거기도 스포츠 산업의 영역으로 봐야 돼요. 왜? 아마추어 스포츠라는 대회나 이벤트나 선수 양성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꼭 영리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KBO 자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구단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거지. 연맹이나 협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에도 KPGA 별도로 PGA 대회 회사를 별도로 밑에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리기업. 그렇지만 KPGA 대회 협회 자체는 영리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뭐 FIFA가 영리기업, 비영리기업, 비영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업에 들어가서 가야 될 곳. 그렇다고 거기서 산업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활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FIFA나 뭐 AFC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겁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예를 들어 궁극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가치가 스포츠의 축구의 저변, 축구의 활성화, 축구를 통한 세계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비영리화 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분야를 구분하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헬스 산업 전문가는 뭐 이거 여러분들이 큰 그 관심 가질 건 없고, 그 다음에 경영 분야에서 가지고 신입과 중간 시설 관리, 고유 관계,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산업 경영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것이라서 특별히 볼 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이제 스포츠 산업이 있으면 산업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시장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가요? 갑니다. 졸려요?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응?
지난 시간에 그 특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 시간에 좀 빨리 나가는 겁니다. 네? 자, 시장은, 자, 우리가 시장이라고 스포츠 산업에서의 어떤 시장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장. 어떤 시장이냐? 시장은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 아까 얘기했던 핵심 제품은 1차 시장이에요. 그렇죠? 핵심 제품은 1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은 새로 우리가 스포츠가 그 산업지 소비재인 동시에 산업재라고 얘기했어요. 이 산업재로 넘어가는 게 2차 시장입니다. 이게 TV 중계로 넘어간다든지 스폰서십이라는 게 나온다든지 새로운 산업재로 넘어가는 단계가 2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파생되는 어떤 그 제품이 2차 시장에서 벌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시장에서의 그 지속적인 그 어떤 혁신이 필요한 1차 시장에서의 어떤 마케팅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마케팅 쪽을. 자, 왜냐하면 경기 자체를 우리가 훼손할 수는 없죠, 룰을. 경기 자체의 룰을 훼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경기 시간을 늘린다든지 뭐 축구에서 쿼터제로 만든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백패스를 금지하게 한다든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뭐야? 그 다음에 지금 배구에서 레리 포인트제에서 25점 포인트로 간다든지 이게 실질적인 그 스포츠의 프로모션도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 유니폼을 교체하는 거. 그 다음 유도에서도 칼라 유도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경기 자체를 룰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가 스포츠 제품을 특징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을 전혀 유니크한 특성에는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옵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언저리 타임을 체크하는 거. 언제부터 인저리 타임 체크한 적 없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이 심판이 나와서 대기 심판이 보여주고.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심판 주시면. 그러면서 팬들이 느끼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 이런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다음 뭐 야구 같은 경우에서는 와인드업 시간에서 투구 시간이 있잖아요. 몇 초 이상 하면은 제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시간을 땡겨라. 우리가 타임 컨슈밍인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시간 소비적인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루하게 되면 팬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간과 입지지향적이면서 타임 컨슈밍한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야의 선심을 또 우리가 보통 4심제지만 빅경기는 6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만약에 리플레이를 한 번씩 보여주고 홈런인지 아닌지 리플레이를 한 경기 한 번씩 보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나오는 그 스트라이크 존 같은 거 나오는 공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 심지어는 미국은 캐차 카메라에 있어요. 그 볼이 캐차 받는 게 나와요. 미국은. 그런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용. 그 다음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경기에 지장은 없지만 3점 슛 라인을 늘리죠. 뒤로 가요. 점점점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지역 방어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우리나라 프로 여자농구 처음 유니폼 할 때 쓰던 유니폼 알아요? 에어로빅국처럼 딱 달라붙은 거 입은 거?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날 거예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옷이 하나 에어로빅처럼 하나. 진짜로니까. 그걸 입고 뛰었다니까. 왜? 팬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그게 한 2년인가 3년 하다 없어졌어요. 다시 그래서 여자들 운동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생각해봐. 에어로빅 입고 옷을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과거 보세요. 과거 옛날 때 있는 거 보세요. 완전히 그 타이즈를 완전히 그냥 그대로. 왜? 팬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진짜 그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농구가 처음에 그런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상대적으로 진짜.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다시 지금 기존의 유니폼처럼 편안한 유니폼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게 여성의 페미니스트를
강조한다든지 좀 너무 그 성적인 거가 강조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받아 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결국 1차 시장에서 경기에 훼손 안 되는, 결과에 훼손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포터즈를 활성화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장에서, 구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볼보이, 관중석의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 맥주, 우리가 밥 먹게 재밌게 맥주를 보면서, 근데 미국에는 이게 점점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거꾸로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야외에서 맥주를 못 먹게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거. 그 다음에 막대풍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팬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 나는 어저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는 올스타 투표하잖아요? 올스타 투표해가지고 타순을 팬들이 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프로모션도 재밌을 것 같아. 올스타 타순을 감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결정하는 프로모션 하는 것도, 그것도 경기에는 전혀 회선 없죠. 올스타는 뭐예요? 올스타야말로 승부에 지장 없지만 페스티벌이잖아.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들이 IT와 연결돼 가지고 경기 자체에는 우리가 그 기술 발전에서 경기 자체에는 훼손은 안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같이 추적할 수 있는 과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차 시장은 뭐냐? 여러분 요게 대해서 나중에 그냥 알고만 계시는 건데, 자, 스폰서십. 자, 스폰서십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선수 스폰서십과 팀과 이벤트. 그러니까 네 개로 원래 구분돼. 그래서 선수 스폰서십이 뭐냐? 인도스먼트라는 얘기 있어요. 인도스먼트. 선수 스폰서십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플레이어 스폰서십이란 말은 없어요. 영어에. 인도스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폰서십이라고 얘기할 때는 팀, 리그, 아니면 이벤트를 말할 때. 이게 스폰서십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센싱.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어떤 나의 상표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 머천다이징. 그런 라이센싱을 가지고 관련된 의류나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거 새로운, 그럼 TV 중계권. 미디어. 굉장히 큰 거예요. 미디어 중계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게. 이것이 새로운 2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마케팅적인 종류고 산업적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스포츠의 산업의 전반적인 거는 다 논했어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그렇지만 이런 개념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강조가 되고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그래야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용품업은 어떻고 우리가 시설업, 서비스업도 어떻고 여러분들이 각자 산업적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오고 우리 같이 토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이 뭐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 산업이 커져 왔느냐. 그 계기가 어떤 거였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요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근대 스포츠 산업의 출발이 어디냐 이게. 1800년대 결국에는 영국에서 우리 산업화 시작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산업화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클럽 스포츠. 클럽 스포츠에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키 클럽. 자키 클럽이 뭐예요? 경마. 우리가 칸츄리 클럽이라고 얘기하는 칸츄리 클럽은 원래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승마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들어가는 게 칸츄리 클럽이에요. 아니면 골프 클럽이라고 하대 우리는.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근데 이런 것이 처음 출발이 그러니까 스포츠의 순수성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정치제도, 유럽의 정치제도하고 같이 연관성 있게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산업을 이해하려면요, 모든 게 역사를 알아줘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 방에 가게 되면 이 미국의 스포츠 산업 100년사가 있어요. 표로 돼 있어요, 표로. 표로 된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면서 그냥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스포츠 산업사가 없어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의 기본이 뭐냐면 자 스포츠 마케팅이 언제 시작했냐? 뭐 1876년에 뉴 잉글랜드 뭐 철도하고 해가지고 마케팅이 시작됐다. 내가 처음 얘기한 얘기 그건. 내가 어느 책을 보고. 어? 근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스포츠 산업사를 연구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시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1966년에 6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돔구장이 나왔냐 이게. 그것도 텍사스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텍사스에 어떻게 돔구장이 나와? 텍사스 날씨가 우중충 찌그덩. 어? 겨울도 없는데 왜 텍사스에서 무슨 그렇지만 여름에 너무 찌그덩. 그러니까 돔구장을 만들어요. 날씨가 추운 데서 만든 건 이해가 되지만. 자, 일본의 도쿄돔이 1988년에 우리 올림픽 한다고 좋아할 때 1988년에 만들어요. 어? 그 누가 만들었냐? 땅 주인이 만든 거예요. 도쿄돔 그 주인, 땅 주인 돔구장 지은 거야. 그냥 그래서 야구하라고 그런 거야. 요미우리한테. 정부가 져준 게 아니에요. 그 도쿄돔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 우리는 88 올림픽 때다 좋아할 때 벌써 미국, 일본은 돔구장 만들어 먹었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1940년 올림픽이 어디였어요? 도쿄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우리 1940년에, 36년에 우리는 송기정께서 그 일장기 사태 날 때 일본은 벌써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936년에 베이비 루스가 일본에 와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구 경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돔구장이 없어요.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 다 했어, 다. F1 다 했는데 돔구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그런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그게 우리나라들의 어떤 경제 수준, 국민 소득하고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를 보면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아,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구나.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미래에 우리가 갈 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럽 스포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클럽 시스템이 나오고, 다 리그 스포츠가 나오는 겁니다. 리그 스포츠가 뭐예요? 프로 스포츠입니다. 리그 스포츠와 맞게 나오는 게 토너먼트 스포츠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토너먼트 스포츠는 골프나 테니스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클럽 시스템이 나오면서 그 클럽 시스템을 통해서 자키 클럽, 경마라고 하는, 그럼 뭐야? 스포츠 베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스포츠 베팅의 역사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경마하면 뭐예요? 경마는 내가 좋아하는 내 말 기술까지 태워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시작은. 그게, 그래? 그럼 네 말이 내 말이 우리 돈 내게 할까? 그겁니다. 시작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좀 더 그간 마차 경주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경마만 나오면 또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차 경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차 경주가 나오면서 이게 클럽 시스템이 점점 이제 밝혀내요. 그 테니스나 골프 같은 토너먼트 스포츠가 나오고,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와 같은 리그 스포츠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축에 의해서 산업이 이루어진다. 이게 스포츠 산업의 시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질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산업에 필요한 뭐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스포츠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주요한 요인들이 뭔지, 새롭게 스포츠 산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연구하도록 하죠. 아셨죠? 예. 질문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으면 이상 끝. 수고했어요.